일부 내실에 좀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하는 성장 체감이나 전투 경험 이런 것들 좀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버퍼링이 너무 많아서 좀 하나도 안 들려요.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배치를 하면서 이게 저희가 좀 이런 걸 배치를 하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버퍼링이 너무 많아서 좀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배치를 하면서 이게 저희 진행을 했고 난 남들과 뒤의 시간에 살겠다. 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스타크 디렉터 전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3가 업데이트된 지도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들도 좀 진행을 했고 현재도 좀 개선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행한 부분도 있고 진행해서 곰갱이 연속 2개 안 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킨 이유는 그 소개를 위한 프리젠테이션도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남은 여름 시즌 동안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슈죠. 다른 포인트 물약, 그다음에 아크 패시브, 그다음에 신규 진입 장벽 이렇게 세 가지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서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내실에 좀 배치를 했죠. 빌드보스, 세베카트. 근데 라이브 이거 되게 렉 걸린다. 크림스네일을 해도 이게 제가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버퍼링 걸린다는 얘기가 되게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내실에 배치를 한 이유가요.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전투 메타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일부 내실에 좀 배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하는 성장 체감이나 전투 경험 이런 것들 좀 선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버퍼링이 너무 많아서 좀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배치를 하면서 이게 저희가 좀 이런 걸 배치를 하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즌 초반에 배치된 이제 특히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먹었냐 아니면 못 먹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성장이 좀 악패시로 전하는 시점이 한 주 빨라지거나 혹은 죄송한 마음입니다. 버퍼링 얘기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들린다는 얘기 하니까 좀 어. 버퍼링 해결하고 그런 얘기가 버퍼링 뒤늦게나마 좀 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헤드에서 요구했던 어떤 재화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필드보스의 좀 확률이 과하게 좀 낮게 들어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늦게나마 조정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구 개수는 좀 감소시키고 확률은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이 드네요. 확률이라.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남들보다 한 처음부터 2분 다시 뒤에 해주세요. 살고 있는데 이렇게 디렉터가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 괜찮아졌나요? 그 앞에서부터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퍼링 때문에 못 들었다는 분들이 계셔서 앞에 내용 좀 짧게 다시 한번 좀 파리 한번 저희가 파리 고고 하시는데 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지금도 계속 안 들리시나요? 지금은 잘 돼요. 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리빠리. 오늘 방송 킨 이유는요.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상세히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프레젠테이션도 간단히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세 가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빠르게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래서 깨달은 포인트 물약, 그다음에 아크 패시브, 그다음에 신규 유저 진입 장벽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은 저희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 소개까지 한번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보스에 들어간 이제 깨달은 포인트 물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필드보스 세베크 아툰과 그다음에 이제 크림스네일 해도에 저희가 이제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배치를 했는데
그렇게 좀 배치를 한 이유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전투 메타를 좀 만들고 싶었고,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대 장비 세팅하시면은 메인 노드로 깨달음이죠. 깨달음 메인 노드 이제 뭐야? 찍으시고 그다음에 사이드 노드 분량을 저희가 이제 다음에 나올 컨텐츠라든가 어떤 내실 같은 컨텐츠에 일부 좀 배치를 해서 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하는 어떤 성장 체감도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시고 그다음에 전투 경험의 어떤 변화 같은 것도 좀 선사해드리고 싶은 됐다. 마음에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는데 화면이 갑자기 틱 나갔네요. 근데 이게 시즌이 초반에 처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좀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죠. 이제 누군가는 뭐 아크 패시브로 전환한 시점이 뭐 한 주 빨라지거나 뭐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아크 또 패시브에 누군가는 대한 얘기를 너무 하고 오랜 있네요. 기간을 뭐 하염없이 좀 기다려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뭐 헤드에서 요구하던 어떤 재화의 개수라든가 필드버스의 어떤 드랍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요구 개수는 줄이고 확률을 좀 올리는 형태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필드보스의 천정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시즌 3 업데이트 할 때부터 초기부터 설계되어서 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6주 안에는 들 수 있도록 네, 게임이 적용이 6주?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빠짐없이 참여했을 때 6주니까 총 18번 이제 필드보스 참여하시면은 확정적으로 좀 들을 수 와우, 있고요. 필보를 18번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후로도 앞으로도 저희가 뭐 주요 성장 요소, 뭐 깨달은 포인트 물약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주요 성장 요소를 내실 보상으로 이렇게 또 배치할 때 이거 배치하는 게 맞냐 아니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또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뭐 너무 낮은 확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긴 주차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적절한 수준을 한번 맞춰 나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로 좀 가볼까요? 게 발생을 하면서 뭐 어떤 클래스는 또뭐 아크 패시브 어떻게 보면은 좀 운영이 불편해지고 약간 답답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클래스는 변화의 정도가 또 상대적으로 또 부족하고 그러면서 네, 우리 뭐라고 홀라 할까요? 좀 특정 클래스를 살려주세요. 키우시는 모험가분들께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좀 뭐 지표 보고 뭐 대응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굳이 지표를 보지 않아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불편한 부분,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건 확실히 저희가 좀 잘못 설계했다 이렇게 좀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부 완화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완화 진행한 부분이 아크 패시브 이제 깨달음에 국한된 일부 좀 완화 및 조정을 한 거 부분으로 뭐 이걸로 이제 특정 클래스가 가진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좀 추가 개선을 좀 진행할지 다음 스텝들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로 다음 단계는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지표 뭐지? 데이터가 좀 확보가 되면은 네, 만약에 좀 위아래로 좀 튀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카제우스 레이드 2막 출시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밸런스 수치 조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공정한 전투 환경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위아래로 튀는 클래스가 있다면 공정보다는 확인하는 개성이 좀 많이 수치 조정을 없던데 먼저 좀 클래스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클래스 간의 어떤 유불리가 발생하는 어떤 직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뭐 딜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것만 이제 어떤 수치적인 부분만 좀 살펴볼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레이하시는지 이런 플레이 패턴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한 결과 이 클래스는 좀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클래스 같은 그거를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많이 해당되는 하시지 클래스를 않았나요? 확실하게 좀 찝어서 아크 패시브뿐만 아니라 클래스 전반에 대해서 좀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벌어진 최근 아크 캐릭이 좀 패시브로 많던데. 전환하신 모험가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카제로스 레이드 1막 하기르죠. 난이도 하드 난이도 같은 경우에 이제 입장하신 모험가분들이 아크 패시브를 얼마나 전환하셨는지 이 비율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 3주 전에는 한 5% 정도가 이제 아크 패시브로 전환하신 걸로 좀 확인을 했었고 2주 전에는 36%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71%까지 저희가 상승한 것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듯 아크 패시브로 넘어가시는 모험가분들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아크 패시브와 관련된 어떤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어떤 그런 소중한 의견들 저희가 하나하나 경청해서 듣고 보다 나은 어떤 전투 경험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크 패시브도 그렇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신규 유저 진입 장벽 쪽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면서 시즌 2에서 시즌 3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과정, 뭐 티어 3에서 티어 4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규 유저분들이 이제 플레이하고 뭐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1600에서 1620 이 구간을 폐사 구간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 주시던데 아니야, 여러분 그냥 그 말씀하신 전부터 것처럼 폐사야. 저희도 이 구간에 좀 혈이 막혀 있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600에서 1620 이 구간에 있는 캐릭터들의 어떤 플레이 데이터들도 좀 살펴보면은 뭐 엔드 컨텐츠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장하시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된 모습을 확실히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엔드 컨텐츠를 또 시도를 또 안 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제 엔드 컨텐츠 이용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으나 뭐 매칭 단계에서 좀 메이드가 안 된 경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확실히 좀 이쪽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계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시즌 열리면서 누군가는 뭐 4티어로 넘어가고 뭐 아크 패시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뭐 티어 3 구간을 넘어가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설사 이제 1620을 찍고 티어 4로 넘어가더라도 이제 아이템 레벨만 올려서는 이제 사실 이후 컨텐츠 이용이 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카멘이나 알키드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초월이나 앨리스 파밍도 완화를 또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카드나 어려움이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애들의 그래서 구조적인 저희가 이제 문제인데. 초월이나 엘릭서 부분에 약간의 좀 추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잘못 만들어졌어. 1620 요 구간에 있는 모험가분들을 위한 뭐 성장 이벤트도 좀 추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이후 업데이트 계획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아까 뭐 업데이트 발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당초 좀 계획했던 이후 업데이트 계획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한번 노트북 이후 업데이트 계획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28일 다음 주 업데이트되는 내용부터 한번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초각성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간신히 좀 8월 말에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초각성 업데이트 되면서 초각성 퀘스트, 조각성 이제 나오긴 하는구만. 초각성 스킬 그리고 아크 패시브 도약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초각성 퀘스트 진행 조건 같은 경우에는 크루잔 북부 이제 스토리를 완료하신 상태에서 전투 레벨을 이제 60 그다음에 아이템 레벨 1640 이상을 달성하시면은 초각성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초각성 퀘스트를 완료하시게 되면은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을 새롭게 이제 습득하시게 되고 그리고 아크 패시브 도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가 사용하는 있습니다. 거고.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컨텐츠 시작과 동시에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초각성 게이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차는데 초각성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성기랑 초각성기를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도 이제 V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의 각성기가 나가고요. 그리고 Alt V를 누르시게 되면은 근데 무적기를 시전종 무적 효과? 저걸로 씹을 수 있나? 초각성기 사용 스킬을? 중에는 무적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완전 무적은 아닙니다. 이제 몬스터의 전멸기나 이런 거에는 사망을 하시게 되고요. 뭐 시간 정지 물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 시간 정도? 정지 물약 수준의 어떤 무적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잡버프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각성기에는. 그래서 어떤 초각성기 자체가 가진 어떤 뭐 데미지라든가 어떤 밸류 내에서 변폭 내에서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초각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슬롯에 이제 초각성 스킬을 배치하신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포터의 초각성 스킬에만
저희가 이제 초각성기 버프 효과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초각성기 아군 전용 딜러분들이 버프? 초각성기 사용하실 때 맞춰서 이제 초각성 스킬을 서포터분께서 사용해 주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Alt V 탈 것인데 하시는데 그 기본 디폴트 키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뭐 취향에 맞게끔 이후 이제 단축키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탈 것 보관함 같은 게 저희가 이제 Alt 컴마로 좀 변경을 했고요. 디폴트입니다. 이후 뭐 취향에 맞게끔 변경하시면 되고, 그리고 초각성 스킬 이게 자동 이동 키죠. 요거는 이제 캡스라고 저희가 일단 디폴트 변경을 하고 이후 취향에 맞게끔 한번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메이플화 되긴 하는데 네, 그리고 누를 게 너무 아크패시브 많아. 도약 같은 경우에는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티어에서는 초각성기랑 초각성 스킬의 기본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뭐 포인트를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뭐 초각성기로 조금 집중적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초각성 스킬을 전문적으로 좀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지 2티어에서는 네, 초각성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네, 트라이포드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포드처럼 초각성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이렇게 아크 패시브 도약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초각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다음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네, 정말 필요한 수련장? 기능인데 네, 업데이트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수련장 개선을 하면서 시즌3 환경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 각인서라든가 티어4 보석이라든가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카드도 포함시키고 아크 패시브까지 해서 저희가 시즌3 환경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수련장에서 연구도 좀 해보시고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크 이거는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피셜로 현재 가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게임 내에서 현재 얻으실 수 있는 아크 포인트 한도 내에서 좀 찍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로는 네, 펫특기가 추가가 되는데요. 네, 펫특기 효과가 추가가 되고, 펫특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대 영지에서 펫 훈련을 보내시게 되면은 특기 효과를 물어오게 됩니다. 특기 효과를 물어오게 되고, 펫 훈련 같은 경우에 이제 슬롯별로 하루에 한 번만 보내실 수 있고, 훈련비로는 영지 주화라든가 골드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기를 가져온 펫들을 원정대 영지에 방범대로 형태로 이제 배치를 하시면은 선착장, 농장, 목장 이렇게 세 곳에 공간별로 3마리씩 배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최대 9마리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은 특기 효과가 떡잎방범대요? 모든 캐릭터에게 이렇게 적용이 귀엽다. 됩니다. 이렇게 또 텍스트로만 설명드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샘플 이미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보시면은 원정대 영재 이제 펫 운영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2마리까지 펫 특기를 보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니나브 축복 효과가 적용되면은 하루에 최대 3마리까지 훈련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들 몰래 하네. 아들 마법사. 네, 그리고 훈련을 보내실 때는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무작위로 이제 어떤 훈련 보내실지 이렇게 무작위로 뜨게 되는데, 모든 훈련이 이제 뭐 전설 등급 특기까지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오긴 하는데 골드가 소모되는 이제 특급 훈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특기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특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훈련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진행 중에는 이제 훈련의 어떤 뭐 속성에 맞는 그런 보내신 어떤 훈련에 따른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훈련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림은 훈련이 귀엽긴 끝나게 해. 되면은 어떤 물어온 특기를 뭐 새로 물어온 특기 중에 하나로 바꿀지 아니면 기존 특기를 유지하실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기를 가져온 펫들을 뭐 선착장이나 목장이나 농장에 이렇게 방범대로 이제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만찬 대성공 확률이 증가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파견 내구성이 높아진다든가 어떤 이런 효과들이 원정대 단위로 모든 캐릭터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견시 고난. 오 이런 건 뭐 펫특기까지 좀 좋긴 설명을 하네. 드려봤고요. 네, 다음으로 쿠르잔 북부 호감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렌, 타무트, 미스틱 이렇게 NPC 3종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호감도라. 네, 이렇게 지금 다른 애들 호감도도 호감도가 못 키워주는데. 추가가 되고요. 네, 다음은요. 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그 초각성 업데이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각성 로드요? 그래서
카멘 로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초각성 로드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1600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폐사공이라 말씀 주시는 1600에서 1629간 캐릭터를 원정대 내 캐릭터 하나를 좀 지정을 해서 성장 지원해드리는 이런 초각성 로드 이벤트를 좀 아, 잠깐만. 나 그러면 그래서 저거 슈모익이랑 겹쳐져? 이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초각성 로드 이벤트는 11월 6일 정기 점검 전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슈모익 이벤트도 초각성 로드 진행에 맞춰서 슈모익도 11월 6일까지 저희가 같이 연장? 연장을 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지혜 미션, 그다음에 이제 어둠 미션 이렇게 있는데요. 지혜 미션은 이제 상하탑 미션이고, 그다음에 어둠 미션은 카멘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탑 미션 같은 경우에 모든 난이도 무관하게 이제 미션 클리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노멀도 가능하고 싱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싱글로도 지혜 미션을 달성하실 수가 있고요. 1주차 미션을 달성하시면은 저희가 공용 옵션으로 이제 엘릭서 40세트를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공용 옵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발사대 옵션이라고 좀 많이 말씀 주시는 그래서 뭐 딜러나 서포터 분들 다 이제 공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상이나 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력화, 무기 공격력 이런 것들로 좀 붙여놓고, 그리고 특수 옵션 같은 게 있다 행운으로 저희가 좀 40세트를 풀세트로 좀 지급을 해드릴 예정이고, 2주차부터는 이제 실링 엘리서가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1주차에 바로 40세트 맞추신 다음부터 행운 이제 40이요? 원하는 옵션으로 엘릭서 좀 파밍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카멘 그 어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1주차 클리어하시면은 모든 방어구를 다 초월 3단계로 달성을 시켜드립니다. 카드 좀 더 주세요. 카드가 초월 3단계 없어요. 이제 별 9개죠. 이제 구성 단계로 바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둠 미션도 이제 2주차부터는 뭐 어둠의 불이라든가 뭐 초월 무료 보건권 이런 걸 좀 배치를 해서 이후 초월 단계도 차근차근 좀 올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정대 내 캐릭터 한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요 구간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초각성 로드 이벤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레벨 달성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은 또 성장이 필요한 보상들 또 배치를 또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여기 이제 보상 중에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꿀벌선 낼 때, 버즐링 아일랜드 낼 때 거기 보상으로 시작하는 운명의 선택 카드팩이라고 이제 낸 게 있어요. 거기가 세구빛하고 남바절로만 구성이 된 선택팩으로 이제 초심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배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심자용 전설 카드 선택팩이 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허. 새롭게 저희 게임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구빛 남바절 처음 확실히 맞추시는데 좀 올라가는 도움이 되시면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좋은데 그리고 선발대들한테 버즐링 아일랜드 너무 요거 뭐가 말고 없다. 전선팩 말고도 여러 가지 성장에 필요한 재료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디고 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초각성 로드 이벤트랑 그다음에 뭐 버즐링 아일랜드 그리고 인디고까지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은 요 구간 성장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초월하고 엘릭서 쪽에 좀 추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추가 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거 좀 전 설명드리면은 아직 1600이 안 돼요. 처음 컨텐츠를 낼 때 어땠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라이브에서 이제 플레이하고 계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있죠. 나는 지금 전설 엘릭서 파밍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하탑 하드를 가야죠. 근데 뭐 엘릭서 40세트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가고, 그리고 나는 카멘에서 이제 뭐 방어구 초월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방풀초 사람들 모여서 막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저희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냈든 간에 현재 라이브 상황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라이브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좀 조정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엘릭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과 노멀 난이도에서도 이제 전설 엘릭서가 드랍되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싱글과 노멀 난이도에서 더 이상 유물 엘릭서는 드랍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드랍되는 개수는 하드 대비 좀 절반 개수로 저희가 좀 지급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엘릭서 재장비 연성 레벨도 1600으로 변경해서 한마디로 그거죠. 싱글과 노멀만 하셔도 엘릭서 40세트, 뭐 전설 엘릭서 파밍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월도 마찬가지로 초월 4단계, 7단계 업적 조건을 난이도 구분 없이 변경을 해서 마찬가지로 카멘 노멀만 하셔도 방어구 풀초월, 방풀초 가능하게 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이모스 교환 상점에 이제 엘릭서라든가 어둠의 불 같은 경우에를 이제 남는 재료로
교환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거죠. 이제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나는 이제 1680 넘어서 하기를 다니는데 뭐 엘릭서나 뭐 어둠의 초월 조금 더 추가 파밍하려면은 뭐 상하탑까지 내려가서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미리 좀 교환 그 보상으로 좀 배치를 했던 부분인데 요 개수를 좀 대폭 늘렸습니다. 교환 개수 대폭 늘리고 비용도 좀 감소시켜서 굳이 이제 뭐 상하탑이나 카메라 내려가서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미비한 어떤 엘릭서나 초월 파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도 좀 조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에키드나 같은 난이도. 경우에 하드 난이도 입장 레벨을 저희가 1640으로 변경합니다. 네, 1640으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그거죠. 네, 베이무스처럼 티어 4 재료, 그다음에 티어 4 유물 장신구가 드랍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 상급 재료는 안 하고 1620 되자마자 넘어가신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도 현재 이제 좀 라이브 상황에 맞춰서 레벨대를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협력 기믹도 난이도도 좀 너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난이도 너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에키드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스펙이 좀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가 딜찍에 취약한 레이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카멘이라든가 뭐 베이모스 이런 애들이 딜찍에 되게 취약해요. 되게 취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장함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에키드는 여전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믹 위주로 또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는 분명히 숙련 팟인데 숙련자들끼리 모였는데도 이게 좀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전복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협력 기믹도 좀 완화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싱글 모드도 난이도를 조정하는데요. 오케이, 싱글 같은 모드 경우에는 좀 쉬워진 건 다행이다. 너무 쉽지 않게 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리고 어떤 뭐 노멀이나 하드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학습 과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1인용으로 변경한 기믹 난이도가 오히려 협력할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일약한에서 수건 돌리기나 이런 것들은 이거 1인으로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과도한 어떤 1인 기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난이도 완화를 좀 진행하고요. 수건 돌리기 그리고 힘들었지. 클래스별 어떤 성공률이나 클리어 타임 등에 따른 어떤 좀 일부 조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싱글 모드 또 이용하신 지표들 확인을 해보면은 서포터 분들이 이제 딜러 분들 대비 클리어 타임이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확인해서요. 서포트 좀 살려라. 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버프 효과를 좀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일부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소소한 뭐 기타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드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이제 각성 서포 살려줘. 풀각성 하려면은 계속 단계별로 이제 경험치 매기고 성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단계 선택하셔서 뭐 한 번에 뭐 풀각까지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좀 가능하게 개선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길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길드 출석을 내가 눌러보지 않으면 내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길드 출석을 아직 안 하셨으면은 뭐 길드 메뉴에 레드다 띄워서 출석하시라고 좀 안내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펫 같은 경우도 이제 쿠키 공방이 자동 배치라고 돼 있긴 한데 이게 뭐 빼고 다시 또 자동 배치 눌러서 또 다시 또 뭐 또 빼고 약간 이게 한 4번 눌러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전설 팩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100%가 아니면 또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자동 배치라고 돼 있지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설정해 놓으시면은 원클릭으로 이제 자동 배치 되도록 이렇게 좀 개선한다든가 이런 소소한 어떤 그런 편의성도 저희가 좀 근데 선발 때는 좀 뭐가 진행을 해보려고 없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말씀드린 초각성부터 그다음에 말씀드린 기타 편의성까지 이제 8월 28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9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 이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쥐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좀 역할을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1년 됐죠. 1년 됐는데 역할을 좀 다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서 박쥐는 좀 그렇게 또 유쾌한 어떤 가디언 토벌은 아니라서 한번 보내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9월 업데이트되는 내용 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9월 11일에 증명의 전장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모드로 1대1 대장전 모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내 원정된 내 캐릭터 3개를 증명의 선택하셔서 전장. 1대1 모드에 참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대내 캐릭터 3개를 또 선택해서 참전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PVP 조율해서를 3개를 세팅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조율해서 세팅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위 랭커의 조율해서 세팅 가져오기 뭐 이런 기능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메뉴가 숨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PVP 조율해서 세팅 메뉴 딱 들어가시면은 UI 가운데 이제 상위 랭커 조율해서 세팅 가져오기 버튼을 딱 박아서 그걸로 이제 좀 가져오신 다음에 뭐 개인 개성에 맞게끔 취향에 맞게끔 좀 이후 튜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또 새로운 시즌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증명의 전장도 프리 시즌 개막하면서 신규 흠냐링. PVP 재화를 드랍시키고 그런 PVP 재화로 뭐 티어 4 재련제로라든가 아니면 카드팩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상 좀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치해볼 예정입니다. 네, 가지무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 갖고 조금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지무침. 다음으로 카제로스 레이드 2막을 저희가 9월 25일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9월 25일이요? 입장 레벨은 노멀 1670 그리고 하드는 1690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1관문은 이제 나로크, 그다음 1관문은 아브레슈드를 이제 머리 프로에친 아브레슈드 상대하시게 되는데요. 나로크? 저희가 이제 에기르 카제로스 레이드 1막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게 냈죠. 시즌 2 때 초반에 발탄 같은 그런 포지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좀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특히 에기르 노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뭐 엘릭서나 초월이 좀 미비해도 클리어 가능 수준까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배치를 했었는데 아브레슈드는 에기르만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비아 포지션이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그 시절 비아를 모르는데. 2막 주요 보상으로는 고대 장비 제작 재료가 드랍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에기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기르랑 뭐 카제 2막까지 2개 다 도시면은 2배 빠르게 고대 장비 맞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멀 난이도에서 이제 유물 팔찌, 그다음에 하드 난이도에서 고대 팔찌, 티어 4 고대 팔찌가 드랍이 되고 카제로스 레이드 2막이 이제 카르마? 업데이트된 시점에 카르마는 맞춰서 저희가 뭐야? 모든 티어 4 컨텐츠에 업보요? 각각 레벨대에 맞게끔 팔찌 드랍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카제 2막 업데이트와 동시에 모든 티어 4 구간에서 드랍되던 이제 혼돈의 돌이 운명의 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운명의 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혼돌처럼 무제한으로 골드만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계속 교환할 수는 없고요. 엔드 컨텐츠에서 주로 수급을 하시고 그리고 제한된 개수만 저희가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레이누 스톤. 말씀드렸던 저건 뭐야? 신규 파밍 카르마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카르마에 대해 신규 파밍 카르마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진행 방식은 이제 운명의 돌과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대 장비 제작 재료는 에기르 재료는 아니고요. 이제 아브레슈드에서 드랍되는 그 재료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신규 파밍이라고 해서 또 NPC 또 추가로 배치하고 또 복잡한 시스템 추가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크 패시브 탭 내에서 좀 간단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대 아브레슈드에서 획득하신 고대 장비 제작 재료로 랭크를 올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명의 돌로 랭크별 레벨을 올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랭크가 올라갈수록 달성할 수 있는 레벨대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제작 재료로 랭크를 상승시키시고 그다음에 운명의 돌로 파밍 이걸 효과, 올리시는 깨달음, 그런 형태로 도약 포인트 추가된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달성하시게 되면은 파밍 효과로 전투 능력치가 추가로 상승하거나 이제 깨달음과 도약 포인트로 추가로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텍스트로만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샘플 이미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맣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진화 탭에는 진화의 카르마, 깨달음 탭에는 깨달음의 카르마, 그다음에 도약 탭에는 도약의 카르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성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랭크가 아닌 레벨을 올리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운명의 돌을 성공률 사용해서 10%? 확률에 의해서 이제 레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달성하시면은 뭐 전투 레벨이라든가 아크 패시브 포인트를 추가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카제로스 레이드 2막 추가되는 시점에 맞춰서 각 컨텐츠들의 또 다음
네, 레벨 때 또 추가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비도스 3작전이라든가 뭐 가디언 토벌, 이제 스콜라키아라든가 뭐 이런 뭐 크루단 전선, 가디언 토벌, 에보니 큐브, 카오스 게이트에 1680 레벨을 좀 추가를 해서 네, 각각 컨텐츠들도 레벨 가돈 돈으로 같이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9월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9월까지 업데이트 내용 말씀드렸고,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이제 기어오기 오르고 3가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기어오기 오르고 스토리 중에 하나를 이번에 이제 기어오기 오르고 스토리 중에 하나를 전 디렉터님이죠, 이제 금강선 본부장님께서 이제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또 뭐 누구한테 또 메일도 쓰고 뭐 편지도 쓰고 뭔가 또 버리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여러분들하고 약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어오기 오르고 스토리 하나 본인이 집필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어오기 오르골도 뭐 여러 가지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리고 악보 시스템 다른 같은 갤러리로. 경우에는 좀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시즌 초반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개선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좀 악보는 저희가 일정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연장을 해서 저희가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안에는 저희가 악보 시스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 8월 28일 업데이트되는 내용부터 밸런스는요? 시즌 동안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 사료라는 말은 저희께는 쓰진 않습니다. 그 보상은 저희가 이번에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밥! 그 초각성 영상을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초각성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초각성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좀 버퍼링이 심해서 뭐 깨달은 물약 쪽 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쪽도 짧게 한번 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깨달은 물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필드보스, 뭐 세베크 아툰, 그다음에 이제 크림슨 네일 해도에 저희가 깨달은 포인트 물약을 좀 배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포인트 물약 같은 경우에 누군가는 또 뭐 이걸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서 아크 패시브로 전환 시점이 뭐 한 주 늦어지기도 하고 누구는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면서 허허 로아가 생각하고 아프긴 하네. 필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정 적용되어 있는데 6주 아무리 늦어도 6주 그래서 한 총 18번 참여를 하시면은 확정적으로 상급 깨달은 물약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주요 성장 요소 내실에 배치할 때는 배치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너무 낮은 확률이나 또 너무 긴 기간 뭐 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거 밥을 좀 줘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 이전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버 이전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11월에 아마 서버 이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 같은데요. 그 서버 이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기능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서버 이전 할 때는 뭐 서버 이전 뭐 하고 나서 다음 점검 때까지 막 기다리고 막 하셔야 됐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능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좀 서버 이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11월에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물론 이번에도 모든 서버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서버로 다 이동하실 수는 없고 뭐 이동 가능한 어떤 그런 좀 포화가 아닌 그런 서버로만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서버 팀장님이 그런 얘기 주시더라고요. 이제 실시간 아니라고 이게 서버 이전에 너무 많은 유저가 몰리면은 몇 분 걸릴 수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하루 안에 되는 게 귀속 어디요? 골드는 국내는 아직은 적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국내 이제 귀속 골드는 적용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초각성 영상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초각성 밸런스는요?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방송이 끝나는 대로 이어서 초각성 영상을 틀어드릴 예정인데 이번엔 모든 초각성기, 그다음 초각성 스킬을 전부 다 찍어와봤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면은 초각성 영상까지 한번 끝까지 시청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각성기? 네, 우리 홀라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저희가 또 준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번 시즌 저희가 또 추억에 남을 어떤 멋진 시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게임을 다듬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고요. 반드시 멋진 시즌 되게끔 만들 테니까요. 한번 믿고 기다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는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인데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이어지는 초각성 영상까지 한번 시청해봐 주시면 40분이요? 네, 짧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 일어났던가. 더 깊은 어둠이 아크라시아에 들이오고 있습니다. 아크라시아는 맨날 어둡네. 한계를 넘는 힘을 일깨워야 합니다. 균형을 조율한 조화의 아이야. 누구세요? 냉철한 이성으로 자연과 법칙을 이해하는 자여. 지금 내게 네가 남겨둔 의지의 일부가 닿았도다. 뭔가 책만 두둥둥 떠 있는데? 버서커. 오로드. 오, 범위 보소. 디트 멋있다. 오. 와, 진짜 극한까지 모으네. 자, 홀라. 우리 홀라요. 어? 추고. 이거 이각이잖아. 홀라는 왜 우리 홀라는 블랙 간지 보소. 야, 블래스터 융당 이게 중학이긴 해. 오, 근데 좀 색깔이 이게 확실히 아르데타인이라 어쩔 수가 없다, 호크가. 야, 씨 멋있긴 하네. 타닥타닥. 대현이다. 지커드. 건슬링어.
똑같네. 바드다. 요게 일각인 것 같고. 바뀌었다. 오? 피아노로 바뀌었는데? 기드 피아노 뭔데? 구미가 나왔는데 방금? 야씨 저번호 겁나 크다. 남캐는 버서커를 키워야 되나? 카드는 멋있다. 소서 키워야 되나? 이게 이각 아닌가? 와 메테오 지린다. 오씨 블랙 멋있다. 야씨 다 멋있긴 하다. 아 내가 눈이 너무 낮은가? 리퍼다. 캬! 리퍼 멋있다. 와 리퍼 뭐야? 야 소리터 봐. 배틀마스터. 오, 오, 멋있다. 방금 누구세요, 아저씨 두 분? 미네랄킥 바뀌었나? 아니 인파이터네. 오, 딱 한 방. 용이 좀 더 길어졌다. 오, 마지막에 용으로 남네. 야, 기공사 보소. 그냥 테란
심장을 떨구는데? 야 에너지 파동으로 4개 공사? 멋있는 거 보소. 야, 창술도 멋있다. 야, 창술은 다 멋있네. 스커 나왔다. 오! 호랑이 나왔다. 이건 미네랄 킥? 미네랄 없앴다. 미네랄 킥이 없어졌어. 브레이커 개사기야. 권항인데 이거? 종? 야. 도화가다. 이거 이제 서폿. 애기는 귀여우니까. 기상이 파도 괜찮다. 도화가 왜 갑자기 검술 쓰니? 갑자기 왜 매화곤법을? 근데 소서랑 리퍼가 개 멋있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홀라 어딨어? 초반에 나왔거든요. 여기다. 대원 말고 대원 전에. 버섯거 다음이었나? 디트 다음이었다. 아니 우리 홀라 듀란달 이거 하나 멋있고 나머지는 없어? 이거 추고 키고 버프. 잠깐만 뭐야 이거? 각성기 버프가 뭔가 하나 있나 본데? 이제 혼자 안 찍고 왜 천사랑 같이 찍어? 얘 옆에 둘 누구야? 아니 우리 홀라 여기까지 기본 스킬이자 요게 하나 더 생긴 건데 디롤라로 가라는 하늘에 계신가? 버프 뭐 눈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뭐야? 뭐가 보여요?
뭐 보이는 게 없어. 에이, 망했다. 야, 근데 이런데요? 여기 지금 리퍼랑 소서리스 봐봐요. 여기 봐봐. 이펙트가 다르다니까? 옆에 이펙트 수준 봐봐. 옆에 이거 날아다니는 거 봐봐. 봐봐. 어? 왜 성기사 무시하냐? 여기 봐봐. 어? 이 구름이랑 이거? 바닥 모양 봐봐. 에휴. 블레이드도 봐봐. 어? 여기 지금 검이랑 선이 몇 개요? 밑에 선이랑 막 깨지고 난리 났네. 우리 혼란은 그저 딸깍. 아닌가? 왜? 근데 저거는 일각이잖아요. 이각. 멋있긴 한데. 여기까지 알아보죠. 아.